은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출근 전에 노선 확인하시고 출근하셔야겠습니다. 6년 만에 서울 지하철 총파업 돌입 소식이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 한번 쭉 보시고요. 오늘 전장년 시위가 또 겹쳐 있기 때문에 노선 확인 꼭 하셔야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 한파경보가 이번 겨울 처음 발령이 됐는데요. 옷도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지만 운전하시는 분은 이 도로 결빙 특히 이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화면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현지 시간 28일 미증시 하락세 그리고 28일 아시아권 증시 모두 하락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특이한 현상이 발견됐다는 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의 상승세가 돋보였다는 부분인데요. 미 증시 내에서는 리조트 관련 기업들의 강세, 간밤에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화권 증시에서는 지수는 다 많이 빠졌지만 공항, 여행, 면세, 숙박, 업종이 한 1에서 2% 올랐고 홍콩, 마카오 관련 기업은 4에서 5%의 상승률을 시현했다는 점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방역이 당장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시장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시키고 있다는 점을 좀 체크해 드렸고요. 어제 관련 기업 우리나라에서도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근데 이 관련 기업의 상승세뿐만이 아니라 어제는 이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지수를 좀 끌고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아시아권 증시가 같이 올라갔었죠. 일본을 제외하고요. 우리 양대 지수는 1% 이상의 강세로 어제 마쳤고요. 본토 증시도 2% 이상의 상승세, 그리고 그동안 가장 크게 눌렸었던 홍콩 지수의 탄력도가 돋보였습니다. 국무원에서 뭔가 시장 달래기에 나설 거다라는 그 루머가 장중에 돌았죠. 그에 대한 기대감인데 우리 시간으로 장 마치고 이 브리핑 내용이 나왔습니다.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봉쇄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 좀 아쉽죠. 정밀 방역은 여전히 강조했지만 부작용 해소 측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부분 할애해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접종률에 대한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하면서 단계적 완화 기조는 유지하되 방역 부작용 해소 노력의 의지가 보였다는 긍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이 나오진 않았죠. 기대에 전체적으로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시장을 끌어올렸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이 부분보다는 부동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어제 중화권 증시 내에서 눈에 띄는 상승세가 부동산 섹터였거든요.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업계 긴급 수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인수합병과 증자에 대한 허용 조치가 나오면서 부동산 섹터가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밖에 중국의 신규 감염자가 열흘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소식이 좀 더해지면서 장중의 상승폭 확대 요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국에 대한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 과하게 기대를 실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하셔야겠고요. 그래도 이제 지역별로 중국의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록 차원에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봉쇄 반대 시위 이후에 지역별로 방역 체제의 변화의 흐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베이징은 시간에 대한 부분, 스촨, 청두는 이 시설에 대한 부분, 광저우 같은 경우에는 PCR 검사 매일 하는 건 좀 불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는 점 미세한 변화입니다만 한번 기록을 해봤고요. 칭화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 대표와 대화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도 좀 있었는데 상하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PCR 검사 키트 관련한 기업에 대해서 IPO 잠정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중화권 증시에서 부동산만큼이나 탄력도를 보였던 쪽이 진단 키트 관련주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증시 가볼까요?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해석하기로는 중국의 시위 여파가 있었다. 그리고 파월의 연설 대기 모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의심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 표면적인 분석은 이렇고요. 내일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 30분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에는
위로도 아래도 폭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굉장히 한산했는데 다른 부분이 의심됩니다. 다음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히트맵 나와 있습니다. 사실 혼조권이 굉장히 크고요. 종목별로 봤을 때도 하락률도 상승률도 그렇게 폭이 크진 않습니다. 뭐 애플 정도가 이제 문제긴 한데 2% 추가 하락. 애플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중국 공장에 대한 생산 차질 우려감이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그걸 제외하고 보면 유가의 반등 영향으로 뭐 에너지 섹터의 상승 요 정도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날 사실은요 미국과 이란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뚜렷한 뭐 상승이나 하락의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결론에 저는 좀 도달했습니다. 어떤 이유든 합리적으로 논리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월드컵 때문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실제로 증시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도 과거에 발간한 바 있고요. 보시기 편한 쪽이 20이라서 22 데이터를 가장 위에 배치를 해봤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사례 분석 15개국 중심으로 해놓은 데이터인데 거래량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국의 거래량이 한 45% 평균 하락을 했고 축구하면 이제 열광하는 쪽이 남미지 않습니까? 남미의 데이터가 아주 크게 밀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도 40%가량, 유럽도 40% 가까운 거래량의 감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도 있었는데요.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서 스포츠 심리와 주식 수익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과거에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데이터긴 하지만 그 내용이 좀 방대하죠. 30년 가량의 데이터 통계치인데, 즉 이제 글로벌 주식 시장이 이 월드컵 기간 동안 평균 이하의 성과 경향을 나타냈다. 이게 발견됐다라는 보고입니다. 이것은 이제 거래량과 수익률 측면 모두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축구의 경기에 쏠리면서 거래가 활발하지 못했다라는 추측에 하나의 포인트, 좀 흥미로운 내용이라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즘 출근할 때 동료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피곤하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요. 우리의 수면 시간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지만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데이터가 있다라는 정도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만약에 맞다 그러면 미증시 세부적인 내용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우리 시장은 결국 각계 전투를 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할까? 지난 15일에 정리해드린 당잠사 화면이죠. 변수 총정리에서 깜짝 실적 부분을 한번 볼까요? 건설기계 장비,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장비, 편의점, 의류, 카지노는 이 이후에 또 추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그동안 단기 급등을 보였었던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에 외국인의 러브콜이 최근 유입되고 있다라는 게 포착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1개월간 데이터를 가내수공업을 해봤습니다. 시총 대비로 따져봤고 코스피 대형, 코스피 중형, 코스닥 대형, 코스닥 중형, 인덱스 4가지에서 각각 탑 10 종목을 추렸고 그것을 다시 섹터로 분류를 해서 배치를 해봤습니다. 상대적으로 강도가 좀 높은 쪽 순서로 배치를 해봤는데요. 카지노, 면세 쪽의 강도가 좀 좋았고요. 엔터도 최근 들어서 연속된 순매수가 포착이 됩니다. 건설기계 장비는 외국인의 러브콜은 현대건설기계 쪽으로 모아졌고 인프라는 전력과 건설 등이 포함이 되는데 결국 최근에 이 모멘텀은 네옴시티나 뭐 사우디 정도가 되겠죠. 관련 기업들입니다. 방산과 미용 의료기기, 헬스케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재생, 자동차 부품, IT, 기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미용 의료기기 쪽에 실적 눈높이가 최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관련 데이터들 따로 정리해 드릴 거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이제 보통 소부장단이 반도체 하는 기업은 디스플레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포함시켜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제 이 기사가 좀 눈에 띄어서 다시 이제 추가를 해봤는데 반도체 포토마스크 부족 심화 현상이 최근 나타나고 있어서 신제품 개발에 난항이 보인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시 한번
이 소부장단의 국산화라는 키워드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과거의 국산화에 대한 소재에 기대감을 안았었던 SNS텍의 주가 반응, 많은 이제 데이터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장비에 대한 국산화 기대감으로 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에도 급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등의 관련 기업들 쭉 정리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